이번 주 방영될 7화에서는 세자에게 처방한 외부약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원영을 비롯한 대신들은 외부약제를 들여온 사람이 세자를 죽인 진범이라면서 그 범인으로 중전인 임화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부약제를 제조해온 성남대군은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가 토지선생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토지선생은 이미 약방을 정리한 뒤 떠난 뒤였죠. 이것은 지난 6화에서 나왔던 청아와 시종의 대화에서 이미 알 수 있었는데요. 약방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성남대군을 만날 수 있겠냐는 시종의 투정에 청아는 몽타주까지 그려가며 성남대군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성남대군은 토지선생을 만나는데 실패한 듯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인 임금 이호가 성남대군 앞에 나타납니다. 이호는 아들에게 칼을 겨누며 외부약제가 사인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대사를 볼 때 이호는 자신의 부인인 임화령과 아들 성남대군이 외부약제를 들여온 인물이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네요. 저는 사라진 이 토지선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는 토지선생의 과거를 유추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토지선생은 자신이 제조한 약으로 인해 세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인과응보란 말을 꺼냅니다. 감히 조선시대 천민이 세자를 두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세자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궁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는 건 토지선생이 과거 태인세자가 사망할 때 궁에서 의관으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토지선생의 성품을 봤을 때 토지선생은 의관으로 있을 때도 바른 말만 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태인세자가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토지선생은 정확한 진단으로 태인세자를 호전시켰고 태인세자를 제거하고 이호를 임금으로 앉히려던 대비마마는 태인세자가 호전되기 전에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비는 다른 의관과 입을 맞춰서 토지선생의 처방이 잘못돼서 태인세자가 혈어걸로 죽었다고 덮어 씌운 것이죠. 그렇게 토지선생은 큰 벌을 받으며 궁에서 쫓겨났고 지금과 같은 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역시 당시 토지선생이 올바른 처방을 내렸고 자신의 엄마에 의해 음해를 받게 된 걸 알게 되었지만 세자가 될 욕심에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즉, 토지선생이 말한 인과응보는 태인세자가 죽자왕위에 오른 이후의 아들인 세자가 똑같이 누군가에 의해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세자가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토지선생은 또다시 자신이 개입되는 걸 우려하여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성남대군은 외부약제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토지선생을 찾는 것이 급선무겠죠. 성남대군은 몽타주까지 그려가며 자신을 찾은 청아가 이용한 과거 흥신소를 찾아가며 결국 토지선생의 거처를 찾고 그와 함께 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선생을 본 대비마마와 황원영 등은 깜짝 놀라겠죠. 물론 당시 태인세자를 치료한 내용이 담긴 서적들은 모두 불태워버렸지만 토지선생의 말과 행동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토지선생은 세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똑같이 재현하며 자신의 처방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토지선생의 올바른 치료를 두 눈으로 봤던 이후 역시 토지선생의 처방 전엔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지으며 외부약제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와 동시에 토지선생의 등장으로 과거 태인세자의 사망 원인까지 다시 거론되는 전개도 나올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